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되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현재로 공칙연대로 하고 교회는 온 인류 즉 지구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단위 우리가 태양계 은하계라는 하나의 단위가 있습니다. 태양계 은하계 또 다른 은하계 여러 가지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은하계를 단위로 할 때, 은하계 단위로 할 때는 전체, 창세기 2장 1절에서 표현하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의 전체 은하계를 우리가 1760억 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공칙년도, 2012년쯤에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너무 큰 범위니까 태양계 은하계 안에만 제한해가지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것은 지구라고 하는 태양계 은하계 안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곳에만 인간이 있다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양계 은하계 안에 지구라고 하는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그 인간을 둘 때 1760억 개 중에서 태양계 은하계 하나 이래 만들었을 적에 그 중에 1760억 개 중에 하나가 되는 태양계 은하계를 우리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을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왜? 지구에 있는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유일하게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인간의 연대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넓히고 한더라도 인간의 존재되어지는 이상에는 태양계 은하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태양계 은하계 밖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개연성이라 가지고 이런 내용의 어떤 범위를 두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또 우리가 공책연대를 하면서 또 봐야 될 것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단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제한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범위에서 살고 있는 이 내용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간 자체가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 다시 말하면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누리는데 인간이 존재하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존재되어지는 환경, 이걸 국가 단위가 나름대로의 어떤 범위를 정해서 우리의 환경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전체, 환경 전체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때다. 지금까지 그런 고백을 안 해왔는데 필요한 때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 때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놓고 이 태양계 은하계가 언제까지 영영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태양계 은하계가 마침내 태양계 은하계가 사라질 때 온다. 그거를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그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와도 인간들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의 몸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몸인 그것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어떤 환경 속으로 하나님은 가셨다. 왜 그래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다가 인간의 몸이 살 수 없는 그 모양을 그대로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인간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셨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내용이죠. 태양계연하게 있는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인간에서 이 내용이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 더 이상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필요도 없고 표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 때가 온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살 수 없는 환경에 계시던 분이 다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 이것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내는 것은 다 이루어내는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내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이게 완성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인간들이 주님이라 해야 되는 또 표현이 되어야 되는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 흩어져 있는 국민들이 나라 개인이 지금까지 인간들이 2000년이 지나오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오셨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음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 오셨고 인간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각 나라 당시에 각 나라 흩어져 있으면서 나라의 단위로 있든지 왕국으로 단위로 있든지 지방 단위로 있든지 마을 단위로 있든지 그 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지 마는 건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냐고. 또 한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환경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구나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천지와 만물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 내용에는 바로 온 천지와 만물 적어도 태양계연하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모든 인간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는 것에서요. 이게 완성형이라 완성형. 간단한 그 창세기 2장 1절의 이 표현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을 읽고 넘어오면은 이런 내용이 과거에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이걸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교회가 전하는 이 내용에는 반드시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는 반드시 나타내야 될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표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참 교회가 나타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냐 온 인류와 더불어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내용에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할 때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국가 속에 있는 단위 속에서 역사를 분명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현재 국가 단위가 제정되어지는 유엔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국가라는 단위가 정해지는 그것도 2012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교회는 반드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각 국가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어떤 요소에서, 역사의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요, 집중적으로 나타내야 될 분명한 어떤 사명, 의무, 그것이 우리가요, 이런 내용을 전도라 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전도를 나타내야 되는 인간 개인의 요소도 있지만은 바로 인간들이 모여진 한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모이는 단체로서 기관으로서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요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데에 어찌 보면은 자기 나라에 와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와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 2000년 전의 사건 왜 그랬느냐. 또 그 이전에는 모든 나라가 흩어지는 지구에 흩어지는 수많은 나라 속해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는데 하나도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인간들이 내 개인이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왜 그런 요소로 살았을까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분명히 있는 그 요소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심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위치가 분명히 각 시대마다 모든 나라 개인에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형편을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2012년에서는 왜 그런 요소가 있느냐, 왜 그런 요소가, 그걸 우리가 국가 역사 정책을 통해서 한번 이래 반대로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12년 현재로 우리가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세, 모든 개인에게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흔적으로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응되어지는 요소, 국가에서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단어를 하나로 짚어내면 바로 민주라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짚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 어떻게 그렇느냐? 근거를 할 때 유엔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국가 단위를 결정하면서 국가의 단위를 이제 그 헌법이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을 제출하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헌법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요건 같으면 우리가 국가로서 인정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유엔에서 결의한다는 거죠. 회원 가입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라고 하는 내용에서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의 내용에 표시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을 예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니까 1장 1조 국가 정체, 이런 정체라고 하는 정치 형태를 말하는 거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난다 하는 요 표현, 1장에 있는, 1장 1조에 있는 1항과 2항의 이 내용에 어떻게 해서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또 한편은 어떻게 해서 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그냥 우리나라는 국가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갔느냐. 또 한편으로는 그 밑에 나오는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주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 아니야. 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할 때 이 국민에게 있다는 이 의미는 도대체 뭐냐는. 그리고 모든 국력은 국민으로 난다. 도대체 국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난다. 이 권력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 아니에요. 뭘 할 때 쓰는 게 권력이냐. 사실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요런 표현들, 요런 보고, 우리가 민주의 어떤 마지막 환경, 민주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들이 민주를 갈망하고, 민주하면 모든 사람이 참정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유가 있는, 민주란 말하면 다 자유가 있는 듯이 인식이 되어지는 지금의, 또 민주를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 그 속해 있는 국민들이나 모든 기관들이, 국민들 다스리고 있는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서로 균등한, 어떻게 보면 평등, 공평한 어떤 위치에서 이걸 지향하는 그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민주. 가장 어떤 바람직한, 더 이상 어떤 다른 여기에 대응되어질 만한 말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민주란 말에, 우리가 2012년 현재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본 대로,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내용에서는 국가에서 정치에서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가 마치 마지막 어떤 정치에, 단위 국가에 있는 그 통치, 또 바라보는 어떤 그 파라다이스, 이거 자체가 민주가 되어질 수 있는 같은 이런 때에 거꾸로 민주를 이용하는, 북한 민주주의, 북한 인민민주주의, 조선인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이런 내용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는, 완전히 참 조작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세월호 참사, 그리고 광주, 북한군 폭동, 북한군의 어떤 그 반란, 어떤 전복, 시도, 이런 것이 민주화란 말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 촛불도 왜 민주라는 내용에 포장되느냐 하면, 촛불이 한다, 세월호, 그 촛불 집회, 촛불 혁명, 여기 세월호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조작되면서 폭도들이 일으키는, 국가의 전복을 일으키는 상대 국가가 일으키는 이런 내용도 전부 다 민주라고, 민주주의라고 하고, 민주화를 지향한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한참 거꾸로, 민주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말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순, 한편으로는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버리지 못하는, 버려야 되고 싶은, 버리고 싶은데 다른 말이 없는, 이런 어떤 위치가 지금 2012년인데, 그래서 민주 대신에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우리가 경제민주주의 하는, 앞에다가 민주에 또 수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수식어 들어갈 때는요, 민주에서 주의가 나오는 것만 해도 벌써부터 이건 민주는 이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민주, 나는 저런 민주를 이야기하는 거고,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가 또 다른 것이 붙어버리면요, 이거는 마지막 때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이런 걸 우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조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심지어는 어떤 민주를 이야기하느냐, 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버스 타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버스 안에서 들려주는 방송인데, 조그만 애한테 나오는 토크예요, 토크. 애들이 남자 애들이 여자를 사귀는 거, 남자를 사귀는 거, 그거를 질문하는데, 그것이 부모들이 이제 어린날이 오니까, 오늘이 어린날이라서 그랬는지,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되냐? 초등학교, 겨냥하는 애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는 아니고, 대답하는 걸 물어보면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냐. 5, 6학년 되면 대답이 그래 안 나오는데, 3, 4학년을 겨냥하는 듯이 발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하고 지금 요 중간에 애매한 나이, 말은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애들은 이 표현이 여기 약하니까, 그 애들이 3, 4학년 정도가
그것도 될도 말도 않은 그런 어떤 내용에 어른들이 물어보는데, 부모들이 남자애들 여자애들 서로 사귀는 거, 그것을 간섭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좀 기가 잘 놀아지지만 애들한테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도 이 라디오 프로에 이게 정확하냐 바르냐 안 바르냐, 이건 또 참 의문을 가지면서 애들이 대답하면서 그렇잖아요. 응? 애들이 대답하면서 그렇다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애들이 내용이 여러 애들이 대답하는데, 니는 어떠냐 니는 어떠냐 하고 대답하는데, 그래 한 애들이 그래 하죠. 말은 그래 하더라고요. 그 남녀가, 애들이 그런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남녀가 사귀는데 부모가 간섭하는 것은, 사귀는 거, 부모가 자녀들이 사귀는 거 부모들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때는 어떤 애들은 그거 관심 면에서는 좋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바라지 않다. 애들이 사귀는데 이 사랑이란 말을 쓰고, 애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데 그거는 개인의 권리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그거 민주적이지 않다. 민주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의 자유지. 그게 어떻게 부모들이 간섭해야 될 일이냐. 하여튼 이 말이 지금 여기 민주란 말로 하고, 어떤 간섭이란 말로 하고, 자유란 말로 하고, 개인의 어떤 권리,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애들이. 아니, 그 애들이 뭐 자유란 말을 알고, 또 개인의 자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어떤 나이도 아니고, 그냥 쪼듣는 말로서 민주란 말이 그런 데도 들어가더라는 거지. 조그만 애들이. 조그만 애들에게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다 할지 모르지만요, 이건 제가 절대적으로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도 말하지 못하는 그 나이 애들한테 그런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런 애들 붙잡고 방송을 해갖고 말이죠. 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하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런 근거를 다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미 설문지를 다 모아놨고, 그에 해당되는 젊은한 적당한 애들 그런데 방송에다 내놨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 그 진행의 어떤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참 이거는 비논리적인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단어가 점철되어 있는 민주란 말을 쓰는 거, 자유란 말을 쓰는 거, 보통 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게 쓸 때도 쓰는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르면 쓰는데, 그런 걸 듣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앉았고 말이죠. 조그만 애란 말을 하는 것은요, 근거가 있어요. 적어도 사춘기라고 하는, 이 사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이 사춘기, 이거는 바로 논리적인 부분에, 자기를 나타낸 논리적인 부분의 하나의 기점이거든. 요 이상부터 인정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논리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건 조그맣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 애들 붙잡고 장사하면서 방송 운영한 사람들은 그 완전히 장사잖아요. 장사한 대로 애들을 노출시켜놓고, 그 애들의 말의 내용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보급해서, 야, 애들이 이런 말 하더라 하고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도덕, 어른들이 저지르는 어떤 부도덕한, 조그만 애들 낳아놓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애들을 그 유기한다 하는 그런 말이, 유괴가 하는 게 어른들이 유괴하지만요, 그 유괴하는 거하고 똑같아. 애들 정신 상태를 유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각인시키거든. 또래 애들한테, 야, 방송에, 라디오 방송 이런 말 나왔어. 어디서, 어느 방송에서 몇 시에 했는데 그거 나왔어. 이런 거 애들 정신력을요, 유괴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난무한 날이에요. 그런 데 쓰는 단어도 민주란 말이 나오더라는 거지, 민주라는 것이.
그게 민주가 바닥이라, 바닥. 오늘 요거를 또 지나가는데, 요런 때에 우리가 민주가 바닥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민주의 시작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민주란 말이 시작되었는데 대한민국이란 말이 헌법에 민주란 말이었는데 그 시작점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있는 헬라 사회를 비추어가면서 헬라 사회를 우리가 비추어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당당하게 주권, 국력하고 모든 권력이란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요 풀어서 나오는 바로 권력, 주권 하는 요소하고 연결되어지는 바로 요 대칭되어진 때가 온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민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는 또 다른 한편에는 25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 역사, 즉 방랑 역사, 방랑 역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란 말이 오늘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이런 민주란 단어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여기 접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느냐? 왜 그런 요소가 있느냐? 민주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방랑 역사가 안 됐더라면 오늘날 때 모든 인류는요 이 민주란 말을 쓸 수도 없는 때가 있었을 것이다. 쓸 수도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우리는요 한번 초점을 만들어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